행복을 주는 지혜. 착한 사람이 손해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아무에게나 잘해주는 것이 결코 미덕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잘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선을 그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잘해줄수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12가지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짚어보고 내 시간과 감정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이런 사람들과 지혜롭고 손해보지 않도록 거리 두는 법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일부 구독자분들의 요청에 따라 핵심만 짚어서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았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내가 지금 이런 관계 때문에 고민 중이다. 예전에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함께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꾸준히 챙겨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잘해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사람 12가지 유형. 첫 번째부터 시작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복을 주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뭔가 해주면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작은 도움에도 고마워 한마디 없이 넘어가고 심지어 더 해주길 바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잘해주면 결국 나만 더 지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세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겠다는 원칙을 세우세요. 착한 사람이 항상 손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잘해줄수록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이제부터라도 선을 긋고 정리하는 것이 답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연락이 올 때마다 뭔가 부탁을 하려 하고 정작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땐 모른 척하고 내 사정은 관심 없고 자기 문제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잘해주다 보면 결국 나는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만 들게 됩니다. 나를 진짜 아끼는 사람이라면 필요할 때만 찾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빠르게 선을 긋는 것이 답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을 끊어도 상대가 신경도 쓰지 않는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감정을 낭비하지 말고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좋을 때만 같이 있고 자기 이득이 없으면 태도가 달라지고 도움을 받을 때는 친절하지만 필요 없을 땐 멀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잘해주면 결국 나는 소모품처럼 이용당하게 됩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냉정하게 살펴보세요.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할 때만 연락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잘해줘도 인정은커녕 깎아내리고 내 의견은 무시하면서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고 내가 애써 해준 것도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신경조차 안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잘해주면 결국 나는 내 자존감까지 갉아먹히게 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맞춰주느라 힘들 필요 없습니다. 나를 낮추지 않아도 존중해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세요. 상대의 말에 상처받지 말고 내 가치를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무시하는 사람에게 변명할 필요 없이 거리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도움을 요구만 하고 도움을 주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항상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정작 내가 힘들 땐 외면하고 나의 배려와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잘해주면 결국 나는 감정적으로 지치고 이용당하는 기분만 들게 됩니다.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가 일방적이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움을 주는 만큼 상대도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맞는지 혹은 그런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내 시간과 감정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만 베푸세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넌 착하니까 당연히 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힘들어도 나를 배려하지 않고 더 희생하길 바라는 사람, 거절하면 서운해하고 오히려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맞춰주다 보면 결국 나는 나 자신을 잃고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착하다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과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생이 아닌 균형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유형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충고해도 듣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변할 생각이 없고 결국 나만 걱정하고 나만 신경 쓰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잘해주면 결국 내 에너지만 소모되고 관계는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건 나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충고해도 듣지 않는다면 더 이상 조언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기보다 더 가치 있는 관계를 찾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유형은 나보다 자기만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 감정과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 기분이 먼저고 내가 배려해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맞춰주다 보면 결국 나는 늘 뒷전이 되고 관계에서도 존중받지 못하게 됩니다. 배려는 서로 주고받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항상 맞춰주고 있는 관계라면 거리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는 나도 존중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내 감정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홉 번째 유형은 늘 불만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도움을 줘도 늘 부족하다고 말하고 세상에 대한 불만, 사람에 대한 불평이 끊이지 않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결국 나까지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게 됩니다. 부정적인 기운은 쉽게 전염됩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했는데도 늘 불평만 한다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내 삶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 번째 유형은 나를 경쟁 상대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 되면 축하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질투하고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려 하고 내 성장보다 자기 우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신경 쓰다 보면 결국 나도 모르게 불필요한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진짜 친구는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응원하는지 아니면 견제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무의미한 비교에 휩쓸리지 말고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관계는 함께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과 맺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경쟁 속에서 나를 소모하지 마세요. 건강한 관계가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11번째 유형은 잘못을 해도 절대 사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분명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미안하다는 말 없이 변명하거나 남 탓을 하고 오히려 내가 기분 나빠하면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며 문제를 나에게 돌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결국 내가 참고 내가 상처받는 쪽이 됩니다.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과 없이 넘어가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길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관계를 정리하는 게 답입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 인정할 줄 아는 사람과 맺어야 합니다. 나는 언제나 배려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가 내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 관계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12번째 유형은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해줄수록 더 함부로 대하고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무시하고 내가 맞춰주기만 하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맞춰주다 보면 결국 내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 스스로도 내 가치를 잃게 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맞춰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는 만큼 상대도 나를 존중해야 합니다. 무시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잘해주지 말고 관계를 정리할 용기를 가지세요. 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해야 내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세상은 넓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어떤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 12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한두 명씩 꼭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고 손해보지 않도록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하지만 모든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상황을 봐가며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것보다 나를 지키면서 현명하게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더 이상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는 방향으로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세요. 내 감정과 내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결국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고 있진 않나요? 이제부터라도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선을 긋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이런 유형의 사람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혹시 나만의 대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이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한 현실적인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